월든, 호수들. 제9장은 호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월든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호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월든 호수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매일 아침 나를 반겨주는 친구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호수에 대해 그리고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내가 느낀 것들, 호수에서 배운 것들, 그것이 이 장의 이야기입니다. 월든 호수는 작지 않았습니다. 둘레가 약 2.7km에 달하는 꽤 큰 호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물의 맑음이었습니다. 호수 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투명했습니다. 깊은 곳의 물빛은 파란 하늘을 담아 짙은 청색이었고 얕은 곳의 물빛은 모래빛을 받아 초록빛이 감돌았습니다. 그 색깔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호수는 안개에 쌓여 신비로웠고 한낮의 호수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으며 저녁의 호수는 노을을 담아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호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수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물이 온몸을 감싸는 그 순간, 전날의 피로와 어제의 생각들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물이 가진 정화의 힘. 모든 문화권에서 물이 정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호수를 관찰하면서 나는 물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담깁니다. 둥근 그릇에는 둥글게,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하지만 물 자체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연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되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 노자가 물에서 돌을 보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호수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좋았습니다. 낚시는 인내의 예술입니다. 언제 물고기가 올지 모릅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불확실함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호수와 함께 있기 위해 낚시하는 것. 그 전환이 낚시를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아닌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호수는 날씨를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물결이 일었고 비가 오기 전에 먼저 수면이 어두워졌습니다. 호수는 자연의 바로미터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수를 보면서 그날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식인지 알았습니다. 자연의 신호를 읽는 것,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의 귀를 기울이면 자연은 말해줍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가 얼었습니다. 처음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날, 나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고체가 되는 과정,
투명한 얼음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얼음이 완전히 얼고 나면 나는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발 아래로 호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를 걷는 신기한 경험. 얼음은 투명했기 때문에 발 아래에 물이 보였습니다. 그 위를 걷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호수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월든 호수의 깊이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깊어서 바닥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직접 측정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약 31m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수에서 가장 길고 넓은 두 방향의 교차점이 바로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나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넓은 곳이 가장 깊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포용력과 깊이는 함께 자랍니다. 호수 주변에는 다른 작은 연못들도 있었습니다. 플린트 연못, 화이트 연못, 나는 그곳들도 자주 찾았습니다. 각각의 연못은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깊고 고요했고, 어떤 곳은 얕고 활기찼습니다. 어떤 곳은 물가에 갈대가 무성했고, 어떤 곳은 모래 해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달랐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모든 연못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호수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후에 수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쌀 때 하늘에는 별들이 빛났습니다. 물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의 자유로움이란 어떤 걱정도 어떤 의무도 없이 그냥 이 우주의 한 점으로 존재하는 것. 그 경험이 나를 깊이 치유해 주었습니다. 물은 치유사입니다. 몸의 피로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줍니다. 호수에는 다양한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외가리가 얕은 물에 서서 물고기를 기다렸고 오리들이 수면을 미끄러지듯 헤엄쳤습니다. 물총새는 물 위를 낮게 날다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새들의 움직임이 우아했습니다. 특히 외가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가리는 몇 시간이고 한자리에 서서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 인내와 집중력, 나는 외가리에게서 기다림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좋은 것은 기다림 끝에 옵니다. 봄이 오면 호수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얼음이 한꺼번에 녹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얼음 전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인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는 호수의 소리. 봄의 첫 번째 메시지.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날이 마치 새해 첫날 같았습니다. 자연의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봄이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진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호수가 내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반영에 대한 것입니다. 고요한 날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하늘이 호수에 비치고 나무들이 호수에 비치고 구름이 호수에 비칩니다. 그 반영은 원본과 거의 구별이 안 될 만큼 정확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반영이 흔들립니다. 반영은 현실이 아닙니다. 반영은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도 반영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영일 뿐입니다. 나는 호수의 색깔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궁금했습니다. 같은 물인데 아침에는 초록빛, 낮에는 파란빛, 저녁에는 붉은빛. 결국 나는 그것이 물 자체의 색깔이 아니라 물이 반사하는 빛의 색깔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는 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빛을 받아 온갖 색으로 빛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체로는 특별한 색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호수 주변의 숲도 계절마다 달랐습니다. 봄에는 연초록 새잎들이 돋아났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가을에는 황금빛, 붉은빛, 갈색빛의 단풍이 호수를 둘러쌌습니다. 그 단풍이 호수에 반사될 때의 아름다움이란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흰 눈을 이고 호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숲이 계절마다 전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 변화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계절이 기다려졌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져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풍의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호수에서 달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밤, 호수 위에 비친 달의 모습이 하늘의 달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물이 달을 더 가까이 당겨준 것 같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 호수는 은빛 세상이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달이 아름답지만 호수에 비친 달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가장 고요했습니다. 표면에서는 바람에 의해 물결이 일었지만 깊은 곳은 어떤 바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깊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바쁘게 보여도 내면 깊은 곳에 고요한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우리도 내면 깊은 곳에 그 고요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나는 종종 호숫가에 앉아 몇 시간씩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 감각이 예민해지고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오래 바라보면 우리도 그것을 닮아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자주 바라보면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겨울 호수에서 나는 얼음 낚시를 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뚫고 낚싯줄을 내려보내는 것. 그 구멍을 통해 호수 깊은 곳의 물이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앉아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 얼음 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수초가 흔들리는 얼음 아래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음 아래에도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도 아름다운 세계가 있습니다. 겸손함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나는 영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호수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호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인연은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위로도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호수의 시간으로 보면 잠깐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 지나감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호수처럼. 그 불변하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호수를 처음 발견한 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장의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호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나는 그들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호수는 신성합니다. 그 맑고 깊은 물은 어떤 사원보다도 경건한 장소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호수 앞에 서면 저절로 겸손해졌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대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이 나를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호수의 바닥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수면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아래의 세계. 나는 투명한 날 배를 타고 나가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보였고 조개 껍데기가 보였으며 작은 물고기들이 유영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으로 가면 볼 수 없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면은 볼 수 있지만 깊은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깊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호수 위에서 혼자 카누를 탈 때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물 위에 있으면 땅 위와는 다른 시각이 생깁니다. 같은 숲이라도 물 위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시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르고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 다르고 물 위에서 수평으로 바라보면 또 다릅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더 풍부하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비가 오는 날 호수의 표면은 수천 개의 동그라미로 가득 찼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작은 원이 생기고 그 원이 퍼져나가다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빗방울처럼 파문을 만듭니다. 그 파문이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닿습니다. 우리는 그 파문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좋은 행동의 파문, 나쁜 행동의 파문,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그 파문들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어느 가을날 호숫가에서 나는 낙엽이 물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간 단풍잎,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실려 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잎들이 물 위를 떠다니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잎들이 땅으로 돌아가 다시 양분이 됩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순환. 자연에는 진정한 의미의 끝이
나는 호수가 어떻게 이 자리에 생겨났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수만 년 전 빙하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 이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것들은 모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수도, 산도, 깊은 지혜도, 진정한 우정도. 빠르게 만들어진 것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일까요? 호수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호수가 하나의 인격체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수는 기분 좋은 날이 있었고 기분 나쁜 날이 있었습니다. 맑고 잔잔한 날의 호수는 평화롭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는 날의 호수는 거칠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 변화에 맞춰 호수를 대했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카누를 타고 나갔고 거친 날에는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상태에 맞게 대하는 것.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의 기술입니다. 호수는 내게 기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면에 무언가가 떨어지면 파문이 생기고 그 파문은 한참 동안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수면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기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기억이 우리에게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이 한참 동안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잔잔해집니다. 상처도 기쁨도 결국 파문이 가라앉습니다. 그렇다고 그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수의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듯 우리의 경험들은 내면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월든 호수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늘을 담고 계절을 받아들이며 존재합니다. 나는 떠났지만 호수는 남았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장소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자랍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가 없어도 남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살지만 우리가 만든 것들, 우리가 사랑한 것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유한하면서도 유한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나는 이 장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면 찾아가 보십시오. 강이든 호수든 바다든 심지어 작은 연못이라도 좋습니다. 그 물가에 앉아 한참 동안 그냥 바라보십시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빛이 물 위에서 춤추는 것을, 물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물에는 마음을 씻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듯 우리의 마음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앞에 서면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더 넓은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